일본 전자왕국의 몰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며 전자산업은 이러한 성장의 핵심 부문 중 하나였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 여러 전자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소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워크맨, 트리니트론, 텔레비전 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일본 기업들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개발에 주력했는데, 이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능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일본의 전자산업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이는 부품 공급망의 효율성과 기술 표준화에 기여하며 일본 전자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경제적 정점을 찍었지만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의 붕괴로 심각한 경제 불황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일본 전자기업들은 내수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특히 거품 경제 시기에 과도한 투자를 진행했던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부채를 짊어지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1990년대는 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된 시기였는데, 이 시기 글로벌 전자산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였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에 대한 집착과 하드웨어 중심의 경영 전략에 얽매여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야 만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대만 등의 신흥 경제국들이 전자산업에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삼성,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에서 일본 기업들을 추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다. 또한 미국의 IT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을 재편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경쟁 심화와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본 전자산업에 크게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수요 감소와 함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혁신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반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한다. 이 시기 일본 전자기업들은 기술 혁신에서 점차 뒤처지기 시작하는데, 소니, 도시바, 샤프 등 주요 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기존의 기술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했는데, 이는 R&D 투자 부족과 위험 회피적인 기업 문화가 문제였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겪는다. 예를 들어 소니의 경우 콜롬비아 픽처스 인수와 같은 대규모 M&A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와 전자산업의 시너지를 기대했으나 이는 경영 자원의 분산과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또한 도시바의 원전 사업 확장과 회계 스캔들은 기업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키고 결국 기업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전자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일본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오히려 기술 유출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중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샤오미,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글로벌 전자산업의 소비자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세련된 디자인,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경험을 중시하게 되었다. 애플의 아이폰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둔감했고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정부 규제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때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 전자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전자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